네, 안녕하세요. 멜로 마스커입니다. 오늘은 모르긴 몰라도 한국인이 사랑하는 일본 작가 탑 10? 탑 5? 아마 무라카미 하루키와 더불어서 탑 3 안에 늘 드는 작가로 알고 있습니다. 히가스노 게이코의 방황하는 칼날이라는 작품인데 상당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읽어서 오늘은 이 책 리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히가시노 게이코. 저에게 그의 첫 작품은 용의자 X의 헌신이었습니다. 솔직히 엄청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추리소설 들어봤지만 근데 저는 원래 뭐 소설도 잘 안 읽었는데 개 중에 추리소설 따위는 정말 단 1도 관심 없었습니다. 근데 영화도 추리물은 별로 사실은 좀 영화는 자주 보는 편인데 선호하지 않는 데다가 뭐 사실 이런 추리 독서가 약간 이렇게 대량 소비재처럼 뭐 그런 독서를 하는 것은 약간 다분히 독서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산적이고 좀 건설적인 활동이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추리소설을 읽는 것을 되게 시간 때우기 식으로 좀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왜 읽게 되었을까요? 사실 뭐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이제 후배 녀석이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읽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번 저한테 히가스노 게이코의 소설을 읽어봤냐고 하더라고요. 뭐 당연히 안 읽어봤다라고 했죠. 근데 자기는 정말 재밌게 읽었다.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게 자기가 중학교 때 히가시노 게이코에 엄청 빠져들어가지고 그의 소설을 이렇게 탐독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잉?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였고 게다가 되게 웃겼던 게 중학생? 질풍노도의 시기에 빠져있는 중딩을 사로잡는 소설은 어떤 내용일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만화도 아니고 글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호기심에 후배 녀석이 내가 그러면 이제 히가시노 게이코 제 1순위 소설로 추천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당연히 인문서로는 최고다 라고 해서 다른 것도 재밌지만 용의자 X의 헌신을 한번 읽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읽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용의자 X의 헌신은 재밌기는 했지만 엄청나게 재밌지도 않았고 사실 또 그렇게 반전이 놀랍지도 않았었고 구성 자체도 좀 약간 심플하다 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게이코하고는 저는 좀 이별을 하게 됐죠. 그게 한 1년 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역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죠. 이런 소설류는 나하고 안 맞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멀어졌다가 그래서 세계문학으로 빠져들었죠. 그러다가 뭐 기욤무소의 책에 이제 제가 빠져들었는데 이제 기욤무소의 책이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지난 주말에 이제 서점을 딱 갔었는데 게이코의 신작인 방황하는 칼날이 여기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사고 나서 알고 보니까 2004년도에 나온 책이었더라고요. 근데 왜 다시 서점에 그게 깔렸을까라고 좀 그 기사를 좀 검색해 보니까 일본에서 드라마로 제작되어서 올해 5월부터 방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2004년도에 나온 책은 바움 출판사에서 이선희 씨가 번역을 했다면 제가 이제 서점에서 본 하드커버 이 작품은 2021년 7월에 하빌리스 출판사에서 민경욱 씨가 새로 번역한 버전이었다고 합니다. 민경욱 씨도 이거를 우연찮게 비행기 아닌가? 역자 후기가 나오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정말 저처럼 우연히 또 보게 됐는데 너무나 재밌어서 본인이 번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창 무르익은 게이코의 신작은 어떤 작품일까 해서 되게 궁금해서 사실은 이거 신작인 줄 알고 펼쳤는데 예전 소설이라는 사실에 약간 실망하긴 했지만 한번 집어든 소설은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초반에 몰입감이 대단했다는 얘기죠. 사실 내용의 소재는 좀 뻔한 내용이에요. 성폭행을 당하고 시체로 발견된 딸에 대한 아버지의 복수 이야기입니다. 범인은 바로 소년범을 말합니다. 현재의 법적 테두리에서는 뭐 일본 소설이니까 한국도 거의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잡혀도 중재가 되지 않는 소년범. 그렇기에 딸의 아버지는 스스로 그 소년들을 벌하기로, 즉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딸의 아버지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 이게 계속 저를 책을 이제 붙들게 만들었던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게이코의 소설을 읽으면서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식상한 소재로 또 몰입감 있는 소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 제 나름의 답은 모든 사건은 개별적이다. 입니다. 우리가 첫사랑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듣고 보았는데도 왜 또 그 사랑 이야기에 좀 빠져들까요? 학교에서는 매년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이런 요청을 하죠. 선생님, 첫사랑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유는
모든 사랑 이야기가 개별적이고 그래서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성폭행, 그리고 부모의 증오심, 그 다음 복수심, 그리고 보복 같은 행위들은,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고 또 안타깝게도 미래에도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는 사실 모두 개별적으로 소중한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개별적인 이야기, 특별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직장 이야기,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당신의 일상 이야기, 정말 특별할 거 없이 만나서 사랑했다는 당신의 사랑 이야기, 이 모든 것이 개별적이고 그 각각이 특별합니다. 그게 바로 소설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게 이제 게이코의 이 소설이었습니다. 자, 다시 소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소년 범은 총 3명입니다. 야스야, 가이지, 마코토라는 이제 3명의 소년이죠. 야스야와 가이지는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소년 두 명이고, 마코토는 둘의 폭력, 자기를 때릴까 무서워서 여기서 린치 당한다라고 하지만 차를 운전해 주기만 하는 나름 소극적인 공범입니다. 마코토의 제보로 야스야의 거처를 알게 된 딸의 아버지 나가미네는 야스야를 찾아가 살해를 하게 됩니다. 뭐 약간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살해를 하게 되죠. 근데 여기까지 사건이 아주 빠르게 전개돼요. 그래서 거의 이거 소설의 10분의 1 부분, 초반 부분이에요. 아니 벌써 복수를 해버리면은 소설의 나머지는 어떻게 채우려고 하는 거지? 또 되게 놀라웠어요. 이런 걱정이 쓸데없는 기우였을 정도로 소설은 휘몰아칩니다. 특히 도망친 가이지를 뒤쫓는 그 딸의 아버지 나가미네, 그리고 나가미네와 가이지를 쫓는 경찰들, 나가미네도 잡아야 하지만 나가미네보다 먼저 가이지를 찾아야 그를 보복 살인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경찰. 그런데 이 경찰들 또한 이성적으로는 자신들의 수사의 목적과 방향을 잘 알고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나가미네를 응원하게 돼요. 물론 그 어느 성에 못지않게 잔혹하고 폭력적인 소년들, 그들이 단지 아직 18살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런 잔인한 짓을 저지르고도 그저 몇 년의 소년 생활만으로 사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 경찰들의 마음을 억누릅니다. 뭐 소설을 읽으면서 게이코는 참 군더더기가 없는 소설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쓸데없는 감상, 심리 묘사는 완전히 배제합니다. 쓸데없이 뽐낸 듯한 배경 묘사 또한 배제합니다. 오로지 사건 전개에 필요한 배경, 사건 구성에 필요한 주인공의 심리만 절묘하게 뽑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솔직히 얄밉도록 부러웠습니다. 그간 오랫동안 저를 사로잡았던 기욤 미소와 비교하자면 기욤 미소 또한 게이코에 비하면 다소 과하게 등장인물의 심리 묘사에 많은 장을 할애하는 편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기도 했고요. 마치 미소가 처음부터 잘 짜여진 위로 속에 독자들을 가두고 한 개의 미래에 빠져나올 때마다 새로운 미로를 보여주면서 마치 이건 생각 못했지 라고 독자를 놀래킨다면, 게이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주 자연스럽게 독자들을 이끌어가면서 이야기 속에 녹아들게 하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황하는 칼날은 그래서 반전이 뭔데 라는 생각보다는 그저 물 흐르듯이 소설을 읽어낸 것 같아요. 같은 페이지 터너라도 전혀 다른 방식인 것 같습니다. 미소의 글쓰기 방식도 사실 배우고 싶지만 게이코의 글쓰기 방식도 무척이나 닮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작법 따위 운운하는 것보다는 많이 읽어내는 게 우선이겠죠. 다시 찾은 게이코는 저에게 상당한 즐거움을 줬습니다. 게이코도 엄청난 다작 작가니 올 하반기를 꽉 채울 작품들은 이미 정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게이코의 소설은 편지입니다. 그럼 다음 리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기 바라고, 또 이제 한가위인데 한가위의 가족들과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